레이스 선수는 어제 경기를 하다가 아팠고 오늘 어깨 통증, 어깨라니까 깜짝 놀랐지. 에? 오늘 병원 검진 받았고 좀 작은 염증이 발견이 돼서 열흘 정도 쉬고 복귀할 거다 했는데 레이스 선수 부상 이거 해서 타 팀의 단장 분이 두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상대 팀의 에이스니까 이걸 직접 물어본다는 건 너무 예의 없는 거고 진짜 그냥 이 여차저차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들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한턴 쉬고 온다 그랬어요. 어깨는 사실 근데 조금 민감한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염증이라고 해도 조금 조심스럽긴 조심스러워요. 2이닝 동안 안타 7개 맞고 5실점 했거든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좀 추웠어요. 하여튼 지금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흘 정도 있다 온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구단에서도 또 팬들께서도 걱정을 하시죠. 그죠? 어깨니까 별 무리 없이 그렇게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즈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디아즈 언제 가나요? 이런 질문들이 또 약간 디아즈 좀 아쉬운데 하여튼 지금 4월에 어제 이제 눈도 오고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그죠? 레이스 선수하고 디아즈 선수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이런 날씨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고 이 선수들만 남미 선수들은 아닙니다. 중남미 선수들은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박도 내리고 상당히 조금 몸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디아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낸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1루 수비에 대한 공헌도도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케어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될 선수고 교체를 염두에 둘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레이 선수 조금 이른 쾌차. 열흘 있다가 또 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봄 이사철 맞아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28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하나 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삼성 김영욱 선수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술자리를 가졌는데 여자친구 하고 같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김영욱 선수가 늦게까지 12시 넘어서까지 먹었더라. 밤 12시 늦게까지 먹었더라. 그리고 평소에는 지각도 많이 하더라.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12일에 수원 KT전이 취소되고 지인이랑 술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의 친구가 왔고 친한 선수를 데리고 한 명 데리고 같이 나갔어요. 4명이서 봤는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게시글 내용은 밤 12시 다 되도록 이렇게 이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일단 구단에서 확인한 건 그 전에 들어왔습니다. 12시가 되기 훨씬 전에 들어온 건 맞아요. 분명히 두 선수 다 잠깐 보고 들어왔다. 왜냐하면 5시에 선수단에서 저녁을 이렇게 먹고 나갔거든요. 잠깐 보고 들어왔어요. 운동 선수죠. 네, 프로야구 선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파르타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더 이상 아닌 거고. 일단 이 선수들이 다음날 팀 훈련에 지장을 주거나 팀 경기에 지장을 줬다고 말할 수는 없죠. 게시판 글들로 일부 팬들이 이제 경기력 발휘가 안 되는 거, 요거 야단치시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SSG전부터 또 김영우 선수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죠? 이제 페이스가 조금 안 좋습니다. 올 시즌이 시작이 아주 안 좋은 거 그러진 않습니다. 타율이 2할 9푼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홈런도 나왔고. 근데 팀 스케줄에 지장 준 거는 없어요. 그 구단에서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구단에서 술 먹은 거 잘못 이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만난 거 이거 잘못 성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김영우 선수한테 김 선수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공인이다. 여러 사람이 생각보다 보고 있다. 또 행동을 함에 있어서 몇 번씩 숙고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했다 그럽니다.
한국 나이로 23세. 젊죠. 되게 어리다 그러면 좀 그렇고 젊고 이렇게 술자리를 개인적으로 훈련 시간이 아니고 경기 시간은 당연히 할 수 없겠죠. 훈련 시간이 아니고 요 시간에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닙니다. 다음 날 경기에 지장을 안 준다 생각하면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 요런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갑자기 이 선수가 계속 지각을 했다. 이건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지각. 상식적으로 이 어린 선수가 계속 지각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팀 나가요. 팀에서 삼성에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먼저 한 두세 번 야단치고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구단에 직접적으로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도 경고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삼성 구단에 삼성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예전에 이승엽 감독이 삼성에 있을 때부터인데 예를 들면 2시 반에 배팅 훈련이 시작된다 이러면 거의 전통적으로 그럼 한 2시 한 10분쯤이면 뭐 이런저런 선수들이 와서 방망이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은 선배들이 좀 오잖아요. 그럼 선배들보다 먼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2시 반, 2시 반이구나 이러면서 2시 반쯤에 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는가? 2시 반이면 2시 반에 와도 됩니다. 더 전에 온 사람들은 박수 받아야 되고 2시 반에 온 사람들을 욕할 거는 아니다. 근데 구단에서 그럼 필요하다 그러면 젊은 선수들은 2시 15분까지 와 이러면 왔겠죠. 룰을 2시 반이라고 예를 들면 시간을 딱 맞춰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김영웅 선수가 뭐 훈련 시간에 딱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오는 거를 그런 적은 있어요. 뭐 그 전에 왔을 일찍 온 적도 있고 맞춰서 온 적도 있는데 젊은 선수들 중에서 김영웅 선수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또 그렇게 하는 선수들도 있기는 해요. 그건 맞아요. 12시까지 먹었는가? 이걸 제가 좀 많이 좀 했어요. 왜냐하면 12시까지 먹으면 다음날 낮 경기였으니까 야 이거 좀 지장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뭐 권장할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얘 욕하지 않는가인데 칭찬할 일 절대 아니죠. 근데 이런 거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게 누가 마이너스 되느냐? 본인이 거기서 그냥 쭉 가는 거죠. 12시 훨씬 이전에 들어온 것은 구단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 선수 다 여기에 대해서는 딱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이 선수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야구 선수들한테 야구는 일입니다. 물론 좀 특별한 일이죠. 여러 사람의 기쁨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월요일 날 라이브 앞두고는 술을 잘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 라이브 마치고 먹으면 되니까. 구단에서 이제 파악한 부분도 구자욱 선수가 옛날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 주장으로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초반에 이제 팀이 좀 잘 안 풀렸을 때 강하게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그거하고 이 상황하고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쁘게 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아닙니다. 구단도 술 먹은 거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여자 만난 거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 진짜 공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그래야 된다. 두산 김호준 선수 사연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선수 사연투 9일 하나전부터 10일 LG전까지 9, 10, 11, 12가 나왔어요. 7개, 16개, 11개, 9개. 투구수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야구의 사면투도 그 감독들이 하면 좀 긴장합니다. 근데 사연투야. 사연투인데 몸 푸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올라가서 던지나요? 물론 이제 불펜에서 던지는 거랑 마운드에서 던지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불펜에서 몸을 계속 풉니다. 당장은 뭐 20대의 선수가 사연투 한 번 했다 해서 뭐 갑자기 아프겠나? 당장은 괜찮겠죠. 하지만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야구 길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선수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오늘 경기가 가능한 선수들. 3연투 했으면 그 선수는 일단 빼놔야지. 3연투 했는데 그 선수도 넣어놔 이렇게. 넣었어. 오늘도 가능하겠구나. 이건 필승조 추격조의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선수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고참급 아니면 저 오늘 못해요라고 말할 선수가 많지는 않을 거고 특히나 김호준 선수는 올해 연봉이 3,300만 원. 2018년에 두산의 육성 선수로 들어옵니다.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잡은 거야. 얼마나 절박하겠어. 4연투가 아니라 5연투, 6연투라도 하라 그러면 했을걸? 아니지. 그러니까 좀 이건 아니지. 이건 좀
좀 그래. 좀 쉬게 해줘요. 감독하고 투수 코치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투수 엔트리 이거 골고루 활용하는 능력이 그 사람들 최우선 능력이에요. 그게 장기 시즌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죠. 예. 그래서 영어로 야구 감독을 코치라고 그러잖아요. 매니저라고. 매니저. 뭐 알수가 적었다. 투구수가 적었다. 아니면 급했다 우리도. 그래도 4연투는 안 돼. 이유찬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유찬 선수 이렇게 슬라이딩하다 팍. 예. 큰일이야. 팔이 뒤틀렸어. 3주 뒤에 재검을 하고 하여튼 그 이후에 뭐 또 3주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러면 한 달 반? 6주? 보다도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 6월 중순 6월 말 정도? 하여튼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우찬 선수의 부상은 두산으로서는 매우 매우 뼈아프다. 매우 매우 뼈아프다. 후반 글쎄 뭐 하여튼 6월 말 뭐 이 정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죠. 3주 뒤에 재검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빨리 아물었다. 정말 다행이겠죠. 그죠? 네. 근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두산은 이제 방망이가 문제죠. 온갖 뭐 여러 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진 타자들의 성향이 참 비슷해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노력은 최근에 좀 하고는 있습니다. 뭐 김재환이라든지 양석환이라든지 이 삼진 타자들 강성호도 여하튼 이 삼진 타자들은 뭐 아니면 도야. 근데 요즘은 도가 많이 나올 때가 많죠. 여하튼 그나마 좀 다행은 추재현 선수 있죠. 박혜민 선수 타구 잡으려다가 넘어졌을 때 이제 허리가 갑자기 빡 올라왔잖아요. 근데 오늘 어제 2군 갔어요. 2군 갔고 2군 내려갔는데 오늘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 그렇게 심하진 않다 그러네요. 며칠 휴식을 하고 훈련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추재현 선수는 정말 이 부분은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너무너무 다행이고 하여튼 어떻게 뭐 두산이 일요일에 2승을 했네요. 저번 주에 혈투를 벌여서 롯데하고 혈투를 벌여가지고 일요일 17일 연패를 끊었는데 일요일 2승을 했어요. 2승을 했는데 하여튼 두산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변화를 주려 그러면 글쎄요. 트레이드는 없어요. 접촉은 했어요. 근데 안 맞았습니다. 카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 김태룡 단장도 아니 뭐 서로 욕심내고 있지 뭐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욕심은 두산도 욕심을 내는 거고 같이 이야기하는 상대팀도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서로 욕심내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접을 생각도 당연히 없는 거고 우선 트레이드는 아직까지는 no. 또 케이브 선수는 여하튼 조금 너무 장타를 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뭐 장타 치려고 뽑은 선수는 아니니까 좀 좌측으로 타구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두산 관계자가 어빈 선수한테 좀 더 열심히 잘해달라는 투로 너 잘해 이게 아니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우리 투수들도 좀 잘 부탁해. 왜냐하면 이제 메이저리그 두산이 곽빈 선수, 홍건희 선수가 들어오는 그 기점을 해서 하여튼 5월부터 조금 치고 올라오겠다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동주 선수 어깨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 없었다. 지금 이제 왜 갑자기 또 문동주 선수 어깨가 괜찮냐고 이렇게 질문이 막 올라오는 거 보고 저도 하여튼 등 쪽 통증이 올해 조금 있어서 뭐 불안해했었죠. 캠프 때는. 지금은 정말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안치홍 선수 요 깁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깁스 사진 저도 봤습니다만 하여튼 뭐 손가락 쪽 다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손목 쪽이 조금 원래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2군에 간 김에 조금 며칠 안전도 취하고 치료도 좀 받았다 그래요. 좀 괜찮아졌다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기술 훈련 들어갔어요. 2군 경기 뛰다가 타격감이 조금 올라오면 이제 1군에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고 김경문 감독도 주말쯤에 퓨처스 경기를 뛰면서 컨디션 체크를 하고 1군 등록 일정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곧 퓨처스 경기 때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치홍 선수는 그때 이제 배탈보다는 복통 때문에 2군에 갔는데 주현상 선수는 언제 오는가? 하여튼 뭐 작년에 좀 많이 던졌죠. 피로 누적도 좀 있을 거고 구위가 올라오면 쓸 겁니다. 쓸 거고 지금은 뭐 김정수 선수도 잘 알고 있고 김세현 선수도 상당히 좀 도움을 좀 주고 있으니까 마무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으니까 급한 상황은 좀 아니고 그리고 플로리얼 선수도 조금 살아나죠. 타격적으로는 살아나는데 플로리얼 선수가 원래 주루하고 수비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비가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들어. 타격적으로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스카우트 파트의 책임자가
관리자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뭐 당장 뭐 바꾸고 이런 건 아니죠. 원래는 뭐 당장 바꾸려고 그렇게 가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도 한숨 돌렸겠죠. 간 김에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안 좋으면 한국 상황도 좀 지켜본다 그랬거든요. 생각이 좀 많아졌을 거고 김민우 선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선수는 천천히 올린다. 김민우 선수 언제 오느냐. 하여튼 사실 이제 5월, 6월에 돌아올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빨리 한다면. 근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정도에 와도 된다. 선발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엄상백 선수가 좀 부진해요. 엄상백 선수 이거 뭐 이래가 되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은데 만약에 선수 입장에서 핑계 아닌 핑계를 한번 대본다 그러면 이상하게 날씨가 조금 안 좋을 때 등판을 좀 하고 있어요. 날씨 풀리고 제 컨디션 한번 발휘하면 그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현빈 선수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문현빈 선수 엄청 잘해요. 3년차죠. 3년차고 성장을 하고 있고 신인 때도 사실 100안타 이상 쳤습니다. 지난해도 어느 정도 했고 수비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으니까 기회를 들쭉날쭉 좀 부여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메인 포지션만 조금 수비를 받는다 그러면 좀 폭발할 것 같아요. 원래 주 포지션은 이룬데 황영묵 선수 있고 안치홍 선수 있고 근데 황영묵, 안치홍 선수는 다른 포지션은 거의 힘들고 문현빈 선수는 다른 포지션도 되고 재능이 많은 게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뭐 팀에 조금 아쉬울 수도 뭐 본인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겠다. 장기적으로도 외야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외야 센스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팀 내에서도 외야 센스도 좋은데 수비도 좀 있고 수비 능력도 있죠. 하여튼 타격 재능은 팀 내 어린 선수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급이다. 특히 외야를 볼 수 있는 선수를 다 통틀어서도 타격 잠재 능력은 최정상이다. 타격적으로는 노시안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야 되겠죠. 잘 맞은 타구가 좀 잡히고 합니다. 그러다 노시안 선수는 저렇게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